안녕하세요. 미션쟁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또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차는 BMW F바디 F10 550i에요. 550i 차량인데 이 차량도 이제 8HP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. 우선은 차주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주행 중에 변속이 안 된대요. 그리고 주행하다 보니 3단 홀딩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 근래 요 8HP 변속기는 근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대 이상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요 차량은 뭐 다른 차량에 비해서 배기량이 좀 높아서 550i이기 때문에, 근데 뭐 똑같이 8HP 계열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. 안에 변속기 안에 있는 다판 클러치의 사이즈 혹은 다판 클러치의 디스크 장수, 요게 좀 다른데, 다른 이유는 말 그대로 마찰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. 마찰 개수가 또 다르다는 얘기는 ZF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 ZF 변속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허용 토크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8HP 40 이라고 하면 8단 변속기를 가진 허용 토크가 40. 이 아마 550i 같은 경우에는 8HP 7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8단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 허용 토크가 70 토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, 우선 시운전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차량은 좀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그 증상까지 한번 영상에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오토 스캔을 한번 조금 더 해보면 아마 에러 코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은 지금 엔진도 조금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, 현재 주행거리가 대략 28만 정도를 운행을 하셨네요. 어이구, 에러 코드가 좀 많네. 엔진 쪽에 4개, VTG는 이거 사륜 쪽이고요. 변속기 쪽에 5개. 오, 에러 코드가 좀 상당히 많네요. 한 번 더 보면 엔진 쪽에는 뭐 혼합물 대조, 바노스 쪽, 연료, 좀 문제가 좀 많네. 변속기 쪽엔 지금 클러치, 기어, 모니터링, 뭐 요 슬립 나고 모니터링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다 디스크가 타서 슬립이 생기게 되면 요 TCU에서 연산에 의해서 이 곱하기 연산에 의해서 그 특정한 범위수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런 에러 코드가 검출이 되는 원인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미션 내부 디스크가 다 타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션을 분해해서 한번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, 그러기 전에 증상이 좀 어떤지 한번 더 시운전을 해보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시운전을 하려고 좀 나왔는데요. 시운전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변속기 장애, 그리고 계기판에도 변속기 장애, 요런 에러 코드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정말로 변속기에 지금 문제가 있고, 그리고 아까 결함 코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디스크 마찰 개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슬립이 생기고, 그러면 곱하기 연산값이 안 맞게 되면 얘네는 이런 에러 코드를 띄워요.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시운전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, 우선 홀딩되고 어떤 식으로 홀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한번 영상 담아보고 바로 이제 미션을 탈거해서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BMW F10 550i 변속기를 지금 탈거해서 분해를 어느 정도 가분해만 좀 했습니다. 분해했더니 안에가 좀 심각하네요. 심각하고, 자, 550i는 ZF4의 8HP 70, 뭐 75, 이렇게 X 드라이브 타입들은 뒤에 이제 X가 붙기도 하는데, 요 코드명을 가진 ZF4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, 저희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앞에 코드 8HP는 고유적인 뭐 8단 변속기는 8HP, 6단 변속기는 6HP, 5단 변속기는 5HP, 4단 변속기는 4HP, 이런 코드명으로 분류를 되고 있고요. 뒤에 붙는 숫자는 어떤 분은 뭐 8HP라고 해서 HP 홀스파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는 홀스파워의 개념은 아니고요. 뒤에 붙는 숫자의 개념이 이 변속기가 가진 허용 토크를 표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8HP40 40 토크까지 허용이 가능한 변속기다. 그리고 8HP 뭐 70 혹은 뭐 75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엔진, 그 엔진에 따른 변속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제조사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. 거기에 맞는 변속기는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, 어쨌든 이 차량은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은 디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탔고,
변속기 케이스도 뭐 약간 깨져 있고, 요거로 봐서는 아마 전륜 드라이브 샤프트가 한번 데미지가 가서 한번 살짝 깨졌던 흔적이 있는 것 같고요. 자, 내용이 안에 어떻게 탔는지 한번 잠깐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보이실까요? 이게 지금 완전히 타버린 겁니다. 까맣죠? 완전히 타버리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레이트가 보면 웨이브 스프링처럼 변형이 가서 이거 일자여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웨이브 스프링처럼 요렇게 다 웨이브 스프링처럼 변형이 가 있어요. 요 얘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마찰 개수를 이기지 못하고 열을 많이 받아서 변형이 갔던 것 같고, 요 역시 요 클러치 팩은 전부 다 타버려서 요 엔드 플레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엔드 플레이라는 건 이제 자유간극인데, 이 자유간극이 이만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. 이만큼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안에가 다 타버렸다는 얘기고요. 그러면 당연히 차가 주행이 불가능하고 홀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.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안에도, 자, 안에도 뭐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전부 다 소손이 되어졌고, 그러다 보면 이 밸브 바디, 저희가 표현하는 이 밸브 바디, 메카트로닉이라고 하는 것들도 쇳가루가 엄청납니다. 그리고 한번 아마 이거 뭐 케이스가 좀 깨졌는데, 이렇게 보시면 케이스가 깨졌는데, 요 정도 케이스 깨진 건 솔직히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. 그래서 케이스는 그냥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, 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디스크팩 전부 다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자,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몇 번 이 엔드 플레이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심각하게 소손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. 자,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분해를 해보면, 디스크가 탄 거를 떠나서 얘는 다 닳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전체 엔드 플레이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의 엔드 플레이가 있는데,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의 엔드 플레이는 대략 한 1mm, 한 0.5에서 1mm 사이, 가장 좋은 거는 0.6mm 정도 엔드 플레이가 있어야지만이 그 리턴 스프링이 리턴을 하고 디스크와 플레이트가 마찰이 안 생기는 그런 구조를 가진 엔드 플레이가 가장 적정한 엔드 플레이인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엔드 플레이가 너무 많고, 이 너무 많게 된 이유는 누적된 주행거리 뭐 이런 것들도 원인일 수 있고요. 또 밸브 바디에서 유압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, 통상적으로 자동 변속기는 뭐 차종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, 토크 컨버터에서 발생된 증폭된 유압을 10kg, 15kg, 많게 한 30kg까지도 나오는, 30kg까지 나오는 차는 거의 없고, 최대 토크 받았을 때. 자, 제가 토크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마이크가 좀 꺼져서 다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하여튼 최대 토크까지 나오는 차량들도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토크까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변속기가 상태가 안 좋은 차들, 뭐 이미 엔드 플레이가 많이 넘어간 차들은 디스크가 소손되기 마련입니다. 그거는 뭐 소모품이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, 그래도 이제 변속기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,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차량도 지금 주행거리가 한 27만 정도까지 꽤 많이 탄 차량인데, 변속기는 처음 수리하시는 것 같으세요. 차주분께서도 변속기는 처음 수리한다고 하시는데, 어쨌든 이렇게 이 클러치들이 타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우선 그 중에서도 밸브 바디 때문에 타는 경우도 있고, 또 토크 컨버터 때문에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선 제가 밸브 바디와 토크 컨버터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,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여기 디스크까지 소손을 시키는지, 그 부분도 한번 잠깐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저희들처럼 자동 변속기를 전문으로 수리하고 계신 업체들이 항상 큰 고민이, 변속기를 분해해서 확인을 했을 때 그 안에 뭐가 뭐 탔던 부러졌던 망가졌던 뭔가 같은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 파손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원인으로 파손이 됐느냐, 단순히 이 파손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스냅링 키가 터져 갖고 나오면서 안에를 망가뜨렸는지, 혹은 안에 유압 실링이 터지면서 디스크가 타버렸는지, 혹은 밸브 바디 때문에 그런 건지, 토크 컨버터 때문에 그런 건지, 혹은 뭐 오일 양이 적어서 그런 건지, 그 원인이 정말로
망가진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 망가진 게 왜 망가진 건지 그것까지 확인하는 게 저희 특히나 변속기 수리하는 업체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고, 또 그거를 해결하고 그 부분까지 찾아 놔야 정확하게 수리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. 안 그러고 단순히 디스크가 탔으면 그 디스크가 탄 부분만 부품을 주문을 해서 뭐 교환을 하든 뭐 했을 때 차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느냐, 그건 답보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걔가 탄 이유를 정확히 찾고 그거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이후에 또 동일한 증상 혹은 유사한 증상이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.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, 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토크 컨버터, 밸브 바디,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, 우선 토크 컨버터를 한 번 더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. 자, 이게 지금 파손이 되어져 있던 토크 컨버터입니다. 지금 보실까요? 이 안에 있는 이 키들이 전부 다 파손이 됐고, 요거 보고 저희가 표현상 얘는 스테이터라고 표현을 해요. 스테이터고, 스테이터 안에 원웨이 단방향 베어링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, 영상에는 안 담기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원웨이 단방향 베어링이 고착이 되어 있어 갖고 이 스테이터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. 이 스테이터의 역할은 뭐냐면, 엔진이 시동 걸었을 때 시동 걸린 엔진이 전체의 펌프 하우징을 돌리고, 이 펌프 하우징이 이 터빈을 돌리게 되면 이 터빈에 있는 꽉 차 있는 오일이 증폭을 하면서 이 스테이트를 거쳐서 이 꼭 비행기 제트 엔진처럼 생긴 이쪽을 거쳐서 오일이 증폭을 해서 반대편으로 나가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. 이 터빈 역시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거거든요. 이 터빈을 돌리면서 이 터빈은 변속기에 이 샤프트로 연결이 돼 있어서 변속기 샤프트 입력축을 돌리는 구조입니다.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원웨이 베어링이 지금처럼 고착이 돼서 나가게 되면 이 차는 가속 페달을 딱 떼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 스테이터가 자유롭게 회전을 하면서 엔진에서 발생된 유압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요. 그럼 변속 충격이 생기기도 하고, 또 유압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하게도 되고, 또 요 뒤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댐퍼 클러치, 락어 클러치라는 거예요. 얘도 마찬가지 디스크로 되어 있는데, 이 디스크가 다 닳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쇳가루가 엄청나게 나와서 돌기가 다 이렇게 파손이 된 게 또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의 원인. 그리고 밸브 바디는,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집 JK 랭글러 차량에서 탈거된 밸브 바디인데, 이 차량의 원인은 밸브 바디 때문에 이 밸브 바디에 있는 밸브들이 고착이 되면서 변속기가 다 타버렸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집 JK 밸브 바디, 집 JK의 미션 탈거한 건데, 쇳가루 엄청납니다. 이 쇳가루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 쇳가루가 이 밸브 바디를 고착을 시킨 거거든요. 그러면 저거는 아무리 밸브 바디를 잘 수리한다고 해도 동일한 증상이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게 지금 밸브가 지금 되게 많이 있는데, 하나, 둘, 셋, 넷. 이 밸브를 전부 다 분해해서, 이게 영상에 아마 안 남기시겠지만 요 밸브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요.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적정한 스프링에 리턴 되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. 근데 이 밸브들이 쩔게 되면은 아무리 저희가 디스크를 수리하고 미션을 수리해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미션이 망가진 원인이 너무나 다양해요. 정말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다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, 어쨌든 요 차량도 요 디스크 팩이 완전히 타버린, 이렇게 완전히 타버려서 엔드 플레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,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차량은 슬립을 할 수밖에 없고, 슬립하다 보면 TCU에서는 곱하기 연산값, 정해져 있는 곱하기 연산값에 레인지를 넘어가게 되면 에러 코드를 나오면서 3단이나 혹은 뭐 4단 이렇게 페일 세이프 모드, 안전 모드, 홀딩이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. 이 차량도 어쨌든 저희가 전부 다 분해를 더 진행을 시켜서 원인을 정확히 찾고 차량에 장착해서 정상적인 컨디션 회복되는 것까지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다 타버린 디스크, 이 클러치 팩을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. 팩을 분해를 했더니 디스크는 완전히 다 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. 이게 플레이트 디스크인데 디스크에 철판이 나와 있고, 자,
똑같은 비슷한 클러치에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클러치인데 요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는 양호해요. 근데 얘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. 근데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타버린 원인이 보통은 여기에는 이런 오링, 뭐 이런 오링, 그리고 이런 피스톤 링, 이 피스톤 링에 어딘가에 터진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터진 자국도 없어요. 그러면 이 클러치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라고 저희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. 어디 뭐 크게 파손된 데 없고 오링 다 정상이고, 그런데 이렇게 디스크가 타버렸다는 얘기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요인이에요. 이렇게 타버리는 게 외부 요인이, 그 외부 요인을 찾아야 됩니다. 외부 요인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이제 밸브 바디일 것 같은데, 우선 밸브 바디까지 또 오버홀 해서 밸브 쩔은 거나 이런 것들 한번 다 확인을 하고 또 작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처럼 보통은 이런 뭐 클러치 오링이 터지거나 뭐 육안으로 봐도 오링이 어떻게 찢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디스크는 타버렸다. 그러면 외부 요인입니다. 그래서 그 외부 요인을 좀 더 찾아서 또 조립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. ZF-8H 지금 변속기 한번 솔레노이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솔레노이드가 상태가 어떤지 양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재사용 여부도 해야 되고, 안 되면 솔레노이드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자, 요 장비는 요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, 저희가 이제 유압을 대신해서 요 공압으로 유압 입력되는 공압, 그 다음에 1, 2, 3, 4, 5, 6, 7번 총 7개의 솔레노이드 밸브 테스트를 해서 이 ZF 계열들의 입력되는 값 대비 입력되는 그 공압이 얼마가 나오고 또 출력되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솔레노이드의 양불의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솔레노이드 테스트하기를 통해서 접점을 놓고,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입력은 0.4바 정도, 0.4kg 정도가 입력이 되는데 오프 했을 때 0.4바, 온 하게 되면 이게 개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려 있습니다.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. 세 번째 거는, 자, 세 번째 거는 정상.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했을 때 0.4kg, 오프하게 되면 정확히 닫혀지고,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얘도 입력값이 이건 조금 덜 올라가는 거, 그리고 얘도 입력값이 현저히 덜 올라가는 거. 이거는 솔랜드 밸브가 상태가 조금 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제 좀 더 클리닝을 해서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한 솔레노이드 밸브 클리닝 장비를 이용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클리닝을 했어요. 클리닝을 하고
아까 보셨던 1번이 공급 전압 대비 입력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, 2번도 정상, 그리고 3번도 정상, 4번도 정상, 5번도 정상, 6번도 정상, 7번도 정상. 자, 이렇게 솔enoid 밸브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클리닝을 통해서 이제 또 파형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. 또 파형 점검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재사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. 이렇게 좀 그나마 클리닝을 해서 재사용을 하게 되면 차주분들한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세이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. 이제 밸브 바디를 저희가 분해를 다 하고 밸브 바디 클리닝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중간에 있는 플레이트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다 보면 B048 같은 건데, 자,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다 파먹어 있는 게 보여요. 이런 식으로 다 파먹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품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신품으로 교환해서 밸브바디 클리닝까지 마쳤으니까 미션에 이제 장착을 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, 이 테컴은 미션 컴퓨터는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컴퓨터예요. 이 컴퓨터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 테컴 컴퓨터는 이제 재사용을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좀 작업을 좀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 문제 없이 조립을 해보고, 그리고 차량에 장착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도 가져볼게요. 네, 드디어 자동 변속기 지금 8HP 70 550i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막 시운전을 나가고 있습니다. 우선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는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주행 중에 변속이 안 되는 증상, 가다가 바로 이제 띵띵 거리고 변속기 장애 이런 에러 코드가 점등이 되면서 이제 변속이 아예 안 되고 3단으로 고정됐다가 5단으로 고정됐다가 1단으로 고정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증상이었고, 앞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디스크가 전부 다 타버렸어요. 이 디스크가 타는 이유는 뭐 영상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다양해요. 뭐 오일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밸브 바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클러치 피스톤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고,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말로 수명이 다 해서 그럴 수도 있고, 원인은 너무나 다양한데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측컨대 주행 거리도 지금 28만 5천 정도로 운행하셨고, 아마 수명이 다 해서 각종 클러치 쪽, 디스크 쪽이 전부 다 이제 타버리고 이런 열화 현상이 생기고, 그로 인해서 이제 쇳가루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쇳가루 때문에 또 밸브 바디를 막고, 또 밸브 바디를 막게 되면 그 밸브 바디 안에 있는 밸브들이 고착이 되고, 이런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미션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. 어쨌든 뭐 밸브 바디까지 전부 다 클리닝하고 솔enoid 밸브도 상태가 안 좋은 것까지 전부 다 리페어해서 지금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우선 좀 고배기량 차량이고 좀 고출력 차량, M5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550i 마력이 적지 않은 마력이죠. 이런 차량들은 저희도 시운전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요.
변속기 디스크를 새 거로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은 그 디스크들이 오일을 전부 다 머금고, 또 그로 인해서 마찰 계수가 원래 계산했던 그 마찰 계수의 토크가, 허용 토크를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 토크가 견뎌주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. 그 이유는 이 디스크들이 전부 다 종이를 압착을 해놓은 형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오일 공급이 오일이 100%다 스며들고 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. 그래서 뭐 좀 과한 드라이브 테스트는 못할 것 같고요. 조금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한번 상태를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변속 패턴이나 이런 건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. 좀 학습은 조금 해야 될 것 같고, 지금 대략 한 30분 정도 시운전을 했는데 이젠 좀 RPM을 조금 높여서 문제가 없는지까지 한번 테스트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볼게요. 예, BMW 550i 지금 기본적인 시운전 다 마무리했고요. 다행히 수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은 이제 변속기 수리 마무리하고 트랜스퍼까지 작업 다 했는데, 지금 비가 조금 많이 와서 제대로 된 시운전을 많이는 못 해볼 것 같은데, 우선 기본적인 시운전까지는 다 마무리했고 차주분한테 이제 인계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앞에서 계속 영상에 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토크 출력이 좀 좋은 차량들은 아무래도 미션 내구성이 어쩔 수 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, 분명히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혹시나 이런 좀 고배기량 고출력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좀 지속적인 관리 꼭 필요합니다. 오일 관리, 특히 오일 관리가 꼭 필요하니까 늘 오일 관리는 좀 하시면서 주행하시는 걸 부탁드리고요. 자, 지금까지 미션쟁이였고 저희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